4월 달이 30대 후반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이유는? 하면 일단 멈출 거 아니에요. 뭐지? 뭐 내 얘기네? 매출이 뭐 몇 억부터 하더니 뭐 쫙쫙 느시는 거예요. 지금 건강기능식품 상세 페이지 보면 문구 다 걸려요. 그러면 셀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하나는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벌리님들 안녕하세요. 돈 많은 언니 연미솔인데요. 오래간만에 제 옆에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상품 언어 전문가이신 장문정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작가 장문정입니다. 마케팅 컨설팅 회사 운영 중이고요. 제조 판매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품에 입을 달아주는 남자 장문정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꽁꽁 숨기고 말을 못하는 편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정말 첫 용기를 낸 대표님이십니다. 정말 저희 채널에 모시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단 난 거죠. 이렇게 쭉 영상 보다가 별거 없네 하고 우상단 X 딱 눌러버리면 오늘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끝까지 꼭 보시면 아마 장문정 대표님의 정말 인생 치트키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유명한 수식어가 있잖아요. 기네스 기록 보유자. 1시간에 210억을 판 남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대표님 영상을 봤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1시간에 210억이 월천을 못 이긴다. 못 이기죠. 네.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라는 표현을 맞아요. 되게 많이 네. 하고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꿈의 규모, 사이즈를 되게 작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1시간에 210억을 팔았다 이러면은 저건 내 얘기가 아니네 이래버리잖아요. 이미 채널 돌아가 버리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대기업이라고 해서 큰 매출을 내고 또 소상공이라고 해서 매출을 못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독자님들이 저희 회사를 꽤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몇 년 전이었는데 이분이 금속공예에 전공하셔가지고 돋보기를 만드십니다. 네. 직접 세공을 막 합니다. 그래서 브러치로도 하고 이렇게 또 끼우기도 하고 이게 잘 팔릴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주변 반응은 어떠십니까? 다 이거 누가 이런 걸 사냐? 비싸요. 근데 노안 인구가 엄청 많고 65세 이상 고연령자가 지금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800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분명히 클 것이다. 땡 백화점에 입점을 했고 땡 홈쇼핑에도 방송을 했고 매출이 뭐 몇 억부터 하더니 뭐 쫙쫙 느시는 거예요. 1인 소상공인이셨는데 어떤 분은 쌀떡 만드는 분이 계시거든요. 쌀떡으로 빌딩 여러 개 올리셨어요. 진짜로. 이런 분도 있어. 장독대 뚜껑 만드셔가지고 뭐 건물주 되신 분도 있고. 이분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몰라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혼자 이렇게 오신 분인데 다음에 제가 그 회사 갈 때는 벌써 회장님 소리 듣고 있는 분들도 많고. 게다가 또 온라인 시장은 모든 경계를 다 허무는 공간이니까 그런 속도들이 정말 빠르게 붙는 거를 저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게 나라에서 점점 더 밀어주거든요, 사실은. 그 지원책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법인을 내려면은 저희 때만 해도 5천만 원 자본금이 필요했는데 지금 법인 내려면 100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전엔 상점을 내려면 복잡하고 관공서 다니고 막 했지만 지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상점 개설하는데 뭐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고 또 본인이 원하면 이런 많은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서 얼마든지 속도 낼 수 있죠.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대표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이 상품 언어,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내 상품이 잘 팔릴 것인가를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잘 파는 기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걸 뭐 피자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한 줄로 요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툴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그걸 유기적으로 막 조합을 시켜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거니까. 근데 2022년 현재의 상품 언어 트렌드는 생활 밀착형 언어, 그리고 직관 언어. 그냥 딱 보면 이거 내 얘기네? 나들으란 얘기네? 이런 식으로 아주 계란 속껍질처럼 쫙 달라붙어야 돼요. 이번에 읽은 책에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기가 없어서 소비를 안 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실 대표님께서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언어 전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게 저희 직업이죠. 생활상의 불편함을 찾는 거예요. 이 제품을 안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요즘 트렌드는 건강 위해성이 먹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안 썼을 때 나의 건강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대안을 줄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화장지를 하나 컨설팅을 했습니다. 네. 작은 브랜드인데 그래도 몇천억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화장지는 그냥 풀어놓으면 똑같이 하얀색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팔 건가? 비싼데. 그러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재생 펄프가 거의 폐지, 생활 쓰레기 있죠? 네. 네네네. 생활 쓰레기를 야적장에 이렇게 수입을 해놓으면 거기 바퀴벌레 알, 온 쥐똥 어마어마하게 거기 더러운 거. 우리가 먹고 난 뭐 음식물, 뭐 컵라면 뚜껑, 뭐 우유팩 상한 거, 그거를 끓여가지고 곤죽을 만들어요. 뜰채로 쫙 걷어서 뭐 그 쥐똥이나 바퀴벌레 알 이런 건 버리고 나머지를 이제 굳혀가지고 그걸 우리가 쓰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물은 재생을 하다 보니까 완전 똥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생 펄프가 아니라 천연 펄프를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천연 펄프 화장지가 1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벌써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죠. 당신이 쓰는 그 화장지는 지금 재생 펄프입니다. 똥물로 만듭니다. 그럼 문제를 벌써 만들어주면 천연 펄프 써야 되겠구나. 저희 연구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컨설팅을 화장지를 하고 나니까 집에 두루마리 그 화장지가 더러워서 못 쓰겠다. 그쵸. 만지지를 못해. 맞아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없다. 바로바로 실전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소상공인, 특히 저희 이제 채널을 보시는 동블리님들도 바로바로 내가 판매하고자 있는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알차게 들어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네. 정말 좋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다음 주에 판매 예정인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이 라인업이 조금 다양한 제품군이었어요. 근데 대표님의 이걸 보고서는 우리가 이거를 다 팔지 말고 정말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 사세요가 아니라 이 중에 써봤는데 이거 좋더라 라고 대표님 여기 나오는 원싱 전략을 맞아요. 저희가 네.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을 해가고 있거든요. 광고 카피들은 요즘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광고 카피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카피라이터도 할 수 있지, 그냥 개인이 할 수 있지, 프리랜서도 할 수 있지, 작가도 할 수 있지, 본인 상품 본인이 문구 만들면 다 할 수 있지. 근데 상품 언어는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위반이고 이게 머릿속에 법전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문구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그거를 뭐 상세 페이지에 담든 광고를 태우든 했어요. 근데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이 문구 이거 이상하다고. 뭐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했다. 저희 회사 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구 하나도 걸리면 안 되는 문구를 줘야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뭐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건기식 파시는 분들은 그런 신고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건기식은 거의 살얼음 위에 서 있다고 보셔야 돼요. 보호라는 말, 개선, 회복, 뭐 변화된다 이런 것 전부 안 되고요. 약으로 오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선된다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면역력 개선, 홍삼. 그래서 지금 막말로 지금 건강기능식품 상세 페이지 보면 거의 태반이에요. 다 문구 다 걸려요. 신고하면 다 걸려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상품을 팔 때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 소구를 하면은 조금 더 호소력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사로잡을 수 있다. 한다면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마케팅에서 MOT라는 말이 있거든요. 소비자가 어떤 걸 딱 보고 하게 되는 요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 근데 그걸 보통 15초라고 해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인스타에 들어와가지고 15초 동안 문구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광고 스킵 5초를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만 해도 이렇게 손을 대고. 홈쇼핑의 경우는 2.3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이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채널 넘어가는 2.3초에 시선을 잡고 100억 이상을 몇 번 이상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대상 타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8세 여성 주부, 아이는 한 4살이다. 그러면 그 주부가 딱 꽂힐 만한 문구, 그거를 시즌 트렌드에 맞게 해놓으면 제일 좋죠. 4월 달이 30대 후반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이유는? 하면 일단 멈출 거 아니에요. 뭐지? 뭐 내 얘기네? 클릭하게 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자연스럽게 우리 상품으로 이어지도록. 단순히 그 사람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참여하게 만들고 내 얘기다 싶은 언어들을 조금 네.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표님. 그렇죠. 예. 근데 한 가지는 그러면 그렇게 타겟 설정을 할 때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가상의 페르소나 있잖아요. 네. 38세 여성, 어디에 사는, 특히 그리고 4살 딸을 지닌 이렇게 특정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구상하는 게 좋은지 예. 아니면 30대의 전체 여성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 게 좋은지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대표님? 절대적으로 전자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첫째는 예전에 제가 AIG 부모님 건강보험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네네네. 100만 건을 팔았거든요. 그 당시에 노인이 600만 명이었으니까 노인 6명 중에 1명이 장문정 보고 상담 예약을 남겼어요. 저 본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 CF에 많이 나오던 띠링 하면서 AIG 부모님 건강보험 하는 목소리. 타겟은 명확해요.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노인이거든요. 근데 PD가 이게 사실 이게 배신감 느껴질 텐데 상해보험이에요. 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네네네. 35세에서 75세까지 가입되는 보험인데 거기다가 치매담보 하나 집어넣으니까 그냥 노인보험으로 변신이 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범위를 넓히자. 35세부터 다 가입되게. 그러면 너도 이게 확 더 폭이 넓어지니까 네네네. 더 많은 소비자를 끌 수 있지 않냐. 완전 망했죠. 처절하게 대부분 망했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타겟이 많을수록 고객이 많아진다. 두 번째는 에뛰드 하우스라고 네네네네. 있는데 에뛰드 하우스의 타겟은 딱 20세에서 23세까지입니다. 20, 21, 22, 23. 에뛰드가 이제 불어로 공부하다 이런 뜻이니까 화장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나이. 그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색조 화장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 타겟인데 근데 보면 더 10대 중후반부터 해서 20대 후반 뭐 다 들어오거든요. 30대 초반 폭넓게 들어온다고요. 네네. 그게 뭐냐면 핀셋 전략을 세우면 자전거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듯이 우리 타겟도 딱 중심을 잡아놓으면 그 중심을 토대로 해서 다른 세대들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벌써 범용적으로 폭넓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딱 하나의 포인트. 나는 이 사람한테 얘기하듯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 언어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앞에 이제 제가 곰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곰 인형이 있어요. 곰을 이렇게 딱 놔두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39세 여성, 그럼 39세 뭐 땡땡맘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리고 작업을 해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시각화식 기억에 넣고 예, 하시는군요. 아.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방금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제가 운영하는 라이크소리라는 브랜드는 저희 아이가 모델이에요, 대표님. 그렇다 보니까 뭐 아동복을 팔아도 한 90%는 저희 아이와 비슷한 사이즈가 나가고 나머지 이제 10%는 이제 나머지 사이즈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핀셋 전략을 그냥 루이와 저희 아이 이름이 루이인데 루이와 비슷한 나이대 엄마들을 공략하자라고 했는데 점점 브랜드가 조금 커지니까 남아들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그냥 키즈를 다 조금 아울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생각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건 바람직한 욕심이죠.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하나의 상품을 토대로 해서 계속 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나중에 종합 생활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브랜드를 새로 가거나 차별화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땡땡 향수 브랜드를 컨설팅 했는데 그 향수 브랜드의 모 회사는 사실 자동차 엔진 첨가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네네네. 네. 근데 아예 브랜드가 달라져 버리니까 모르죠. 네. 그런 방법도 많이 쓰고. 또 하나 셀러분들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셀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하나는 감성 소구를 많이 넣으셔야 돼요. 사람은 이성적 판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판단 안 하고 감정적 소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 옷이라고 아까 네네네. 얘기했나요? 그럼 자녀 옷이면 이걸 내가 왜 사줘야 돼? 사두고만 안 사. 집에 애가 옷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쵸, 맞아요. 말자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뭐 감성적인 메시지를 막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미국의 존 그린리프 휘티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과 글로 된 모든 슬픈 말들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은 이것이다. 아세요? 아니요. 그랬더라면. 네, 그럴 걸. 네. 아, 그때 더 해줄 걸. 잘해줄 걸. 더 입힐 걸. 아이들은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후회되는 게 많은데 맞아요. 그 후회를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걸 해주는 부모가 되시게. 뭐 이러면은 감성 소구죠. 그러면 이 제품의 어떤 기능은 어떻고
이거보다도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에 사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물건을 살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예. 그냥 뭔가 어떤 이미지 하나에 휘둘리거나 어떤 표현 하나에 이렇게 딱 마음이 예.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성균 씨가 얘기하시는 네, 줄 알고 네. 봤는데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루에 한 30번 듣죠. 원래는 네. 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13년 된 자동차 아직 차 어디 쓰세요? 여기요. 어디요? 이거요.